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 RSI, MACD 등 기술적 지표 뒷받침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서 약 23% 하락한 가운데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 케빈 스펜스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박스권 행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기술적 지표로 상대 강도 지수인 RSI와 그리고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인 MACD를 제시를 했습니다. RSI는 자산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MACD 지표이고, 그리고 MACD는 이제 가격 추세와 모멘텀 방향을 분석해서 매수와 매도를 시점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스펜스는 이 MACD가 주간 차트에서 약세 모멘텀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이 주간 RSI 지지선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행보가 예상된다라고 보면서 더 낮거나 더 높은 저점과 고점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향한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번 사이클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이제 제시된 걸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나오는 이런 형태들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거기 안에서 다시 또 반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신고가로 가는 장기적인 형태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세장은 유효하고, 대신 여기에서 이제 급등락은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펜스는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 형성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서 최종적인 조정이 발생한 후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종종 이와 같은 이제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약간 낮은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나도 이제 놀랍지가 않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한 차례 더 저점인 7만 달러 초반대로 내려갔다가 이 9만 달러대로 상승한 후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기술적 지표로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SI 저점을 45 정도에서 이제 찍고 전저점이었죠. 그 저점을 동일하게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CCI도 거의 바닥권 과매도 상태에 도달한 상태고요. 그리고 MACD도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번에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상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환하는 것처럼 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것처럼 하다가 등락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내는 이런 흐름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마시라고 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2025년 하반기 진짜 랠리 올까 유동성 회복으로 큰 움직임 예고라는 기사고요. 리얼비전 이제 수석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미 쿠츠는 2025년 하반기부터 거시 경제 환경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세 랠리가 재점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유동성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긴축 국면을 통과한 뒤에 반등 조짐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유동성 철회 상황에서도 견뎌냈고, 올해 하반기 유동성이 회복될 경우 더 큰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초통화가 정부 부채 증가율을 앞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는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수요 증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고, 특히 기초통화 증가가 이 부채 성장보다 빨라지면 정부 채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비트코인 채택은 점진적으로 은행 및 국부 펀드 레벨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쿠츠는 미국의 이제 구조적 이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제 국채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제 부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제동급 편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쿠츠는 이러한 조정 국면이 단기적인 약세일 뿐 구조적 강세장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은행권과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수용이 확산될 경우 이 장기적인 수요 기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근접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국채나 이제 실질적인 통화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21세기 기적이자 금융 우주의 태양계라는 기사고요. 마이클 세일러 미국 스트래티지 회장이 이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이란 강연을 진행해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완전한 돈이라 정의하면서 이 디지털 에너지, 희소성, 불멸성을 갖춘 혁신적 자산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강연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닌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냐, 노예제냐, 주권이냐, 의존이냐를 묻는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철학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토콜이 오늘날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지만 이데올로기와 프로토콜이라는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은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구조 덕분에 윤리적 정당성을 갖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부패하지 않은 구조를 가진 비트코인은 인간의 부패를 넘어선 완벽한 기계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법상 이제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세일러는 이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은 법적, 정치적, 재무적으로 기존 증권보다 우월한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1,30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1,300만 달러까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예측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디지털 상품이자 이제 디지털 희소성의 결정체라고 보고 있고요. 2,100만 개라는 이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인플레이션 위험이 이제 없다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선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 지위도 이제 공식화됐다는 거죠. 금은 인류 역사 속에서 부와 번영을 상징해왔지만 세일러는 현대에서 디지털이 아날로그의 10배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금 시장이 20조 달러라면 이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보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이긴 하잖아요. 디지털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보다 10배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찬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거를 가상화폐가 아닌 이데올로기나 이제 프로토콜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당연히 훨씬 더 높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가져온 이제 우리가 화폐를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금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화폐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더욱더 뭐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투자를 확신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 끝, 맥스카이저 금 기반 토큰이 압도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토큰이 대부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시장에서 앞지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스카이저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금의 신뢰성과 인플레이션 회피 특성을 근거로 이제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보다는 이제 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관세 정책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이제 금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총 5만 톤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달러보다 금을 더 믿는 거죠. 그래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달러 중심 스테이블 코인 확장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더에서도 이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물 금에 연동된 테더 골드 토큰을 기반으로 발행이 된다 설명을 했고, 만약 그 전 임원이자 포인트빌 창업자인 가보르 까박스는 지금 이제 이 테더 골드는 1971년 이전의 달러 모습을 되찾는 형태다라고 평가하면서 연초 대비 15.7% 상승한 이 달러 골드의 성과를 강조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견제를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보다는 아무래도 금을 선호할 것이고, 금 기반 토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폭등 신호 등장, 마지막 저항선 돌파 임박이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일주 이동평균선 50 MA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과거 사이클에서 이제 강세 돌파 직전 나타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는 강력한 기술적 신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샷의 분석을 이용해서 BTC가 과거 주기마다 하락 저점, 초기 반등, 상승 채널 내 상승, 그리고 채널 상단 돌파 후 폭등이라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해당 채널의 상단만 넘으면 이 파라볼릭 랠리,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으며, 보수적인 경우 15만, 낙관적인 경우 20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가적 저항선은 9만 달러고, 그 전제 조건으로는 이제 주봉 기준 8만 4천 달러 이상 종가 마감이 필요하다라고 마켓 마이스트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BTC는 8만 4천 달러, 지금 8만 5,970달러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셋째 주에만 현물 ETF가 7억 8,56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해요. 이중 블랙록의 RBIT가 이제 6,342BTC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기관 매수세는 지속되면서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500일 패턴, 제가 이거 몇 번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감기 전 500일 전이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을 쳤던 때, 이건 되게 잘 맞아요. 반감기 전 500일 전에 거의 다 바닥은 정확합니다, 거의. 근데 이제 고점은 딱 정확하진 않아요. 고점은 이제 반감기 이후 500일 이후를 이제 보는데, 보통 이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거의 이제 끝에 가까이 왔을 때긴 하죠. 그래서 500일 후에 보면 거의 이제 끝점에 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점이고, 지금 아직 이제 이번 패턴에서는 그 고점이 오진 않았다. 그럼 날짜가 언제냐?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5년 9월 초 정도, 10월 초였나 9월 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2025년 이제 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과연 이렇게 이제 똑같이 500일 패턴이 반복이 될지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